안녕하세요 어머님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보내셨어요? 오늘은 세계 역사 이야기 8번째 어디로 가냐면 터키 비잔티움 제국으로 갈 거예요. 과거에는 이곳이 비잔티움 제국으로 아주 유명했던 나라였죠. 지금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도에서 찾아보시면 바로 터키가 되겠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럼 터키는 어디쯤 있을까? 우리나라 지도를 중심으로 쭉 서쪽으로 가시면 아시아의 끝 유럽이 시작되는 곳에 터키라고 크게 되어 있죠. 영토도 되게 넓죠. 비행기를 타고 가시게 되면 약 11시간이 좀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보면 굉장히 먼 곳이죠. 지금 이 터키 지도를 보시면 수도는 앙카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나볼 세계 역사에서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불렸던 동로마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서로마가 이제 쭉 멸망을 동로마보다 일찍 하게 되죠. 찬란했던 이렇게 지중해를 호수라고 불렸던 이 로마 제국도 이제 오현제를 지나면 서서히 이제 기울어져 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독재 정치도 나타나고 지혜롭지 못한 이런 왕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면서 이제 외부의 침입을 많이 받게 돼요. 그거를 물리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 395년에 이제 동로마와 서로마가 이제 분리되고 서로마는 안타깝게도 아주 일찍 멸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 고투족 출신 오도 아케르라고 하는 이제 침입을 받아서 이제 결국은 막아내지 못해서 476년에 서로마는 멸망하고 이제 오늘날 터키에 자리 잡았던 이제 이 동로마 비잔티움 제국은 1000년 이상을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 터키를 가신다면 어느 도시를 가장 먼저 떠올리겠어요? 지도에서 이제 보시면 바로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도시예요. 이름도 멋있죠? 고풍스럽고. 근데 이제 동로마 시대 때는 이곳을 이스탄불이라고 부르진 않고 콘스탄티노플 또는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 불렀어요. 그때 도시죠. 이 도시는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 이름이에요. 이제 이곳을 보면 이곳에 가면 가장 전 세계인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건축물이 있죠. 무엇일까요? 네, 성 소피아 성당이에요. 과거에 동로마는 그리스 정교를 믿는 크리스토교 국가였어요. 그래서 이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성전을 이제 짓게 되죠. 성전이 아니라 이 성당을 짓게 되죠. 이제 크리스토교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는 성당을 짓게 돼요. 그래서 이 성당을 진 인물이 누구냐면 우리가 오늘 만나볼 비잔티움 제국에서 가장 유명한 황제. 그러면 나라를 잘 다스렸겠죠? 저번에도 말했지만 나라를 잘 다스리는 조건에는 영토를 아주 넓게 확장한 부분, 그리고 정치가 안정된 부분, 또 경제를 발전시키는 부분, 그리고 그 안정되고 넉넉한 경제 살림 안에서 백성들이 윤택하게 살고 또 많은 훌륭한 건축물들도 이제 건설되게 되죠. 그 유명한 우리가 죽기 전에 한번 꼭 봐야 될 위대한 건축물 중에 하나인 이 성 소피아 성당, 저도 무척 가보고 싶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화려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해요. 이 성 소피아 성당이 다시 화려하게 지어진 때 이 건축물을 짓는 황제가 바로 우리가 만나볼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입니다. 잠을 자지 않는 황제로도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왜 황제가 잠을 자지 않았을까? 불면증이었을까? 그건 아니고 그만큼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많은 고민들을 했던 거죠. 그럼 이제 오늘 그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도대체 나라를
어떻게 발전시켜서 이끌어갔는지 역사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서기 527년에서 565년 그때 비잔티움 제국의 유스타니누스 황제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유스타니누스 황제는 누구나 내가 황제가 됐다면, 왕이라면 나라를 잘 발전시켜서 후대의 성군으로 훌륭한 왕 또는 황제로 남고 싶은 것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리고 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에게는 또 꿈, 목표가 하나 있었는데 과거 로마 제국의 영광을 되찾는 거였어요. 그 영광이 뭐냐고요? 바로 영토 확장이죠. 동로마로 이제 분리되면서 이 서로마 쪽이 지금 영토가 다른 나라에게 다 빼앗겼거든요. 그러면 영토를 찾아오려면 전쟁을 피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유스타니누스 황제는 이제 비잔티움 제국에서 가장 잘 싸우는 장군을 부릅니다. 그 장군의 이름은 벨리사리우스라고 하는 장군이에요. 내가 지원 팍팍 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서로마를 서로마의 영토를 찾아오라 명령을 하죠. 이 황제의 명령을 받은 벨리사리우스 장군은 이제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전쟁에 병사들을 이끌고 이제 출전하게 되죠. 가장 먼저 반달 왕국을 제패합니다. 이겨요. 그리고 이제 위쪽으로 가서 동고트족 또 더 안쪽 서고트족까지 다 제패를 하게 됩니다. 이 전쟁을 하면서 승리를 했지만 전쟁을 하는데 엄청난 돈이 소모된다는 거 아시죠? 전쟁은 곧 경제, 전쟁은 곧 돈과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전쟁을 하면서 많은 군인들도 가야 되고 또 무기도 가야 되고 말도 가야 되고 식량도 가야 되고 져서 전쟁이 끝났다면 이제 상황은 달라졌겠지만 계속 승리를 하기 때문에 전쟁에 필요한 물품들이 계속 서로마 쪽으로 가야 됐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큰 돈을 어디서 충당하겠어요? 바로 안타깝지만 백성들에게 세금을 더 걷게 되는 거죠. 바로 전쟁에서 이익이 막대하게 팍팍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이 전쟁을 한다는 명목으로 세금이 점점 무거워질수록 우리 각자 백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힘들겠죠? 또 왜 이렇게 전쟁을 오래 하는 거야? 언제까지 우리가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야 되는 거야? 어느 나라라도 이 전쟁이 너무 길어지면 백성들은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겠죠? 이제 그때 드디어 이제 백성들의 불만이 터지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바로 그 유명한 532년에 일어났던 니카의 반란이라는 거예요. 과거 보면 이제 이 로마의 황제들은 이제 큰 원형 경기장 같은 데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전차 경기라든가 또는 이 검투사들에게 치열한 이런 싸움을 이제 보여주면서 황제의 힘과 황제의 권력을 과시하기도 했어요. 이날도 이제 이 전차 경기장에 이제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그날은 이 전차 경기에 막 백성들이 와 하고 막 열광하는 게 아니라 니카 니카 계속 니카를 외치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이겨라 뭐 이런 뜻이라는데 그래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오늘 왜 저런 말을 계속 하는 거야? 니카를 왜 외치는 거야? 그러자 이제 이렇게 말하죠. 전쟁으로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져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황제는 필요 없다. 곧 물러나라. 이런 반란의 소리였어요. 그러면 이 상황, 위기의 상황이죠. 내가 황제라면, 내가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라면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빨리 생각해 보세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잠시 다른 곳으로 피신한다. 아니면 이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한다. 신하들은 어서 피하십시오. 위험합니다. 그래서 유스티니아누스도 피하려고 했어요. 쉽게 말하면 왕도 위급하면 피난 갑니다. 도망갑니다. 그때 딱 황제의 딱 손을 잡은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부인, 황비죠. 테오도라 황후였어요. 황제시여, 나는 안 가요. 가시려면 혼자 가세요. 하지만 지금 이 반란을 평정하지 못하고 지금 떠나신다면 당신은 다시는 이 자리에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황제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선택! 과연 황후의 말을 들었을까요? 당신이 여기 남아 나라도 살아야겠어. 도망을 갔을까요? 다행히 현명하게 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아내인 황후인 테오도라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유명한 벨리 사리우스 장군을 시켜서 이 반란을 이제 진압하게 됩니다. 이제 반란이 막 일어났을 때 시민들이 막 거리로 뛰쳐나와서 막 건물마다 불을 지르고 도시가 막 이제 완전 화염에 휩싸이고 이제 혼란스럽게 되죠. 그래서 이 반란을 물리치고 났을 때 이미 이 도시가 자체가 이제 뭐 거의 다 타고 아주 이제 험하게 변해 있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반란을 진압했어요. 하지만 이미 반란 시민들에 의해서 도시는 아주 보기 흉하게 이제 허물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빨리 이 허물어진 도시를 다시 복구, 다시 재공사가 들어가겠죠. 그래야지만 황제가 건재하구나. 황제가 다시 이 나라를 이끌어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로마 제국처럼 멋진, 또 로마 하면 건축물로, 위대한 건축물로 또 유명한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멋진 건물들을 지으면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옛 로마의 영광을 되살리려고 이제 노력합니다. 그 중에 오늘날 이스탄불을 대표하는 이 성 소피아 성당도 그때 화재로 이제 훼손이 심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말합니다. 저 불탄 성당을 옛 솔로몬이 만들었던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위대하게, 더 아름답게, 더 웅장하게 크게 지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 우리가 현재 이제 가서 본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찬란하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성 소피아 성당이 이때 화재로 불탔던 게 이제 완성이 되면서 누가 보더라도 뭐 감탄사가 안 나올 수가 없겠죠. 이런 최대의 아름다운 건축물이 성당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제 후에는 안타깝지만 뭐 비잔티움 제국이 1000년 이상을 번성하지만 아주 후에 이슬람 제국,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이제 이 비잔티움 제국이 무너졌을 때는 그 사람들이 이제 이곳에 이 성당을 이슬람 사원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첨탑이 이렇게 세워져요. 첨탑이 이렇게 있다는 건 대부분 다 이슬람 사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성 소피아 성당은 현재는 박물관으로서 이제 누구나 자유롭게 우리가 관람 볼 수가 있게 사용되고 있어요. 이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에게는 이렇게 이제 도시가 다시 잘 건축되고 안정이 되자 어떤 일에 착수하게 되냐면 법전을 만들게 됩니다. 왜 법전을 만들어야 되냐면 이 동로마 비잔티움 제국뿐만 아니라 아까 서로마도 영토를 확장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넓어지다 보면 각자 사용하는 이 도량형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법에서도 이쪽에서 사람이 물건을 훔쳤어 또는 사람을 잘못한 어떤 이유로 사람을 죽였어 이러면 법이라는 게 공정하게 이제 처리가 돼야 되는데 약간씩 차이가 있으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 그 로마의 이제 이 법들을 다시 다 체계적으로 다시 다 조사해서 지금 현재 실정에 맞는 법으로 이제 바꾸게 되죠.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굉장히 하루아침에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뭐 이 비잔티움 제국의 최고의 당대 학자들이 모여서 이제 이 법전을 만드는데 착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법이라는 건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하고, 법의 생명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공정성이죠.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최고의 법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법전의 이름은 자기 황제 이름을 딴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이라고 이름을 명명하고요. 이 법전은 로마법 대전이라고도 불리는 이제 법전인데요. 그 후 유럽 세계의 법을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기초로서 다양하게 많이 활용된 그런 법전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나라가 발전하면 이제 상업이 발전하게 되잖아요. 무역, 나라와 나라 사이에 서로 사고 팔고 교류가 많아지면 이제 그 나라 경제 자체가 이제 부유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상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상인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때 문제가 뭐였냐면 동방에서 이 로마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수입품 중에 뭐가 가장 인기가 많았냐면 비단, 이 옷감 있죠? 실크라고 하는 거. 만들기가 쉬운 옷감이 아니죠. 그리고 현재도 천연 실크는 비싸고 굉장히 비싸요. 그리고 또 이게 관리가 좀 어려워서 이게 실크를 이제 비싼 돈을 들여서 보통 사람들은 소장하기가 어려운데 이 비단이 이 동로마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았어요. 아직 그 당시에는 이 비잔티움 제국에서는 비단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중국 이제 비단길을 통해서 이제 중국 이제 비단이 오는데 거기 사상왕조 페르시아가 있었어요. 거기를 거쳐서 와야 되기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또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비단 값이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도대체 이 비단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보급하고 또 이거를 수출한다면 최고의 이제 가장 나라에서 돈을 많이 외화를 많이 받아들이는 그런 물품이 됐겠죠. 근데 때마침 수도사들에 의해서 이 누에 이제 알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노력이 있었겠죠. 이제 알을 부화시켜서 누에로 이제 키우는데 성공을 하고 비단을 이제 비잔티움 제국에서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을 수출까지 하게 되면서 돈을 말하면 무역 적자를 무역 흑자를 내면서 이제 경제가 더 번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잔티움 제국의 그 당시의 수도가 콘스탄티노플 또는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 하는데 여기가 완전 전 세계 상인들이 다 모이는 그런 아주 국제적인 도시가 되죠. 비단부터 동방의 향신료, 유럽 사람들이 굉장히 갖고 싶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향신료거든요. 이런 값진 물건들이 장사가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이 콘스탄티노플이 아주 세계적인 국제 도시로 이제 성장하면서 엄청나게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소문들이 이제 여러 주변 나라들도 이제 퍼지다 보니까 이곳에 오면 많은 물건을 또 중요한 물건을 사갈 수 있고 또 이곳에 와서 많은 물건들이 팔리게 되니까 각 나라의 상인들이 이 콘스탄티노플 도시로 몰려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 번성하고 나라가 발전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비잔티움 제국은 더욱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이렇게 이제 영토도 확장했고, 그리고 법전도 자기 이름을 딴 이런 대법전도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질서도 바로잡고, 또 이 콘스탄티노플, 이
수도의 이제 국제적인 무역 도시가 형성돼서 엄청나게 많은 부를 쌓으면서 나날이 발전하고 갔어요. 이렇게 해서 유스티니아누스는 아마 자기가 그 니카의 반란이라고 하는 위기를, 절대절명의 위기가 있었어요. 그 위기를 황후 덕분에 잘 이기고 이제 안정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쉼없이 이렇게 달려왔죠. 아까 그 팁 중에 하나가 이 비잔티움 제국도 이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법이 굉장히 어땠을까요? 우리 뭐 조선시대 생각하면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할 수 없게끔 수많은 유교적 제약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또 부모님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없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여성들의 지위가 더 낮아질 수밖에 없죠. 여성들도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면 남성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이 훨씬 더 많이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을 만들 때 테오도라 왕후가 여성들의 지위를 높이는 이런 법들을 이 안에 넣게 되는데요. 여자라는 이유로 재산을 물려받지 못한다는 것, 재산을 가질 수 없다는 건 부당하다. 그래서 이제 여자들도 재산을 가질 수 있게, 그리고 남자와 이혼을 했을 때 남자와 동등한 재산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이제 이 법정에 넣게 되는 걸로 또 유명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여성들에게 불리했던 법을 바로잡아서 여성들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일에 큰 또 일을 담당했던 또 훌륭한 황후가 바로 이 테오도라 황후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황후 덕분에 이제 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나란 일을 하는데, 정치를 하는데 멘토로서 적극적인 협조로 나라가 더욱 발전하는데 일조했던 훌륭한 여성 황후 또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 여자 자녀들이 있는 어머니들께서는 이 테오도라 황후에 대해서 이렇게 훌륭한 내조를 잘하면서 정치에 적극 개입했다는, 법을 만드는데도 일조를 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 우리 또 여자 친구들이 엄마 그럼 나도 한번 법 쪽에 일을 해볼까? 또 이런 꿈이 생길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나라는 많이 발전되고 안정됐으며, 많은 나라의 고밀로 이렇게 왜 잠을 자지 않는 황제라고 했냐면 할 일이 많잖아요. 고민이 많잖아요. 그러면 잠을 일찍 쉽게 보통 사람도 이루기 어렵죠. 끊임없이 나라의 발전과 안정을 위해 생각하다 보니까 항상 신하들보다 잠을 자는 시간이 굉장히 늦으셨대요. 그래서 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에게 잠을 자지 않는 황제의 이런 또 별명이, 또 이런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동로마 비잔티움 제국의 발전을 일으켜냈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를 만나 보았습니다. 우리가 또는 우리 자녀들이 이 황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일까요? 이런 것들은 한번 고민해 보시고 또 우리 자녀들과 이야기를 한번 나눠본다면, 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세계사에서 비잔티움 제국에 빼놓을 수 없는 황제거든요. 그때 엄마랑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 그 황제가 이 황제였구나. 또 이런 기억이 조금 더 장기 기억으로 오래 남을 수 있겠죠? 시간이 되신다면, 저도 아직 못 가봤어요. 과거 동로마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현재는 이스탄불로 불리는 그 도시, 그리고 그 도시 전체가 우리 경주처럼 역사지구로 인정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가서 볼 것이 많겠어요, 그쵸? 그래서 자녀들과 꼭 한번 이스탄불에 들러서 과거의 동로마 이야기도 해보시고, 이 성 소피아, 지금은 박물관으로 쓰이지만 첫 번째 성당으로 지어졌던 이 건물을 보면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도 한번 떠올려 보면 의미가 있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또 멀리 갑니다.
9번째 세계사 이야기. 사우디아라비아 어디쯤 있을까요? 네, 다음 주에는 세계 3개 종교가 탄생한 곳 사우디아라비아 이슬람 제국 시대로 가서 우리가 무함마드라고 하는 인물을 또 만나보겠습니다. 이 무함마드는 어떻게 해서 이런 알라를 신으로 섬기는 이슬람교를 탄생하게 만들었을까요? 궁금하시죠? 다음 주에도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어머님들과 자녀들을 위해 함께 역사 이야기를 나누었던 빛나는 광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